자, 바로 직전까지 바이어스가 가해졌을 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디플리션 영역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 디플리션 영역이 캐패시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IV 특성 그래프입니다. 과연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바이어스가 변함에 따라서 전류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에너지 밴드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경향성이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 결과적으로 수식적으로 모사라고 해야 될까요? 수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안에 실제 다이오드 수식에는 어떠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류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유도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주 강의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요. 만약에 굳이 그 부분까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은 빼고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의 비이상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PN 정션 다이오드죠.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PN 정션 다이오드는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서로 접합시켜서 만들어주는 거고, 커런트는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0인 영역에서 올라가고 0 이하인 영역에서는 커런트 흐르지 않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PN 정션 다이오드는 투 터미널 디바이스인데 커런트는 한쪽 방향으로 흘려주고 다른 한쪽 방향으로는 흘려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ectifying IV characteristic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는 커런트를 흘려주면서 반대쪽 방향으로는 커런트를 거의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호가 나와 있죠. 이쪽 B타입 영역이 애노드고 캐소드 영역이 N타입입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흐릅니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P에서 N 영역으로는 잘 흐르는데 이렇게 반대 영역으로는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기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케이스는 이러한 IV 커브가 나오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첫 부분에서는 이 아이디얼한 영역의 커런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포워드와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 그리고 그 후에 실제 디바이스에서 뭐 브레이크다운이라든지 이쪽에 서머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커런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우선 자, 그러면 PN 다이오드의 IV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 즉 어떤 바이어스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먼저 전류 분석을 해보죠. 자, 이 전류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분포도를 활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밴드를 봤을 때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죠. 이 말은 N타입 세미컨덕터라는 얘기고 홀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보다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죠. 그러면 P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고 홀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보다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일렉트론의 농도와 이 홀의 농도는 페르미 디락 펑션과 density of state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하냐면 페르미-디락 펑션 자체가 이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페르미-디락 펑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F는 1 플러스 이스포넨셜 E 마이너스 에너지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넘어갔네요. KT분의 1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캐리어 분포가 이스포넨셜하게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캐리어 분포가 가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자, 이쪽 N타입 세미컨덕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P타입 세미컨덕터로 디퓨전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 있는 홀들이 N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디퓨전 돼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쪽에 지금 농도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디퓨전 돼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에너지 밴드 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에너지보다 더 낮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싶어도 튕겨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들만 디퓨전 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양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퓨전 돼서 넘어가고요. 반대로 홀의 경우에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밸런스 밴드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홀들만 이렇게 디퓨전 돼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들만 넘어가게 되는 거고, 다음 비엔 접합을 형성했을 때 내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P타입 세미컨덕터 방향이 되죠. 그러면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은 왼쪽에서 오른쪽, 즉 N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드리프트 돼서 넘어가고요. N타입 세미컨덕터에 존재하는 홀들은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P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현상,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는 토탈 커런트는 0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도 0, 홀에 의한 커런트도 0이 되죠. 그래서 이 디퓨전 커런트 성분과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서로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방향만 반대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림을 봐서도 서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IV 특성은 0이 됩니다. 전류가 0이 흐른다는 거죠. 볼테이지가 0을 가해줬을 때.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IV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PN 다이오드의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P타입 세미컨덕터를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에너지 밴드를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N타입 세미컨덕터 쪽에 플러스의 전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에너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즉 더 큰 플러스의 전압이 N타입 세미컨덕터에 가해질수록 이 N타입 세미컨덕터 에너지 밴드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해지는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 에너지 밴드가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에너지 밴드 밴딩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더 커지게 돼서 밴드 밴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첫 번째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가는 일렉트론, 그리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으로 넘어가는 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디퓨전으로 P타입 세미컨덕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P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일렉트론들만 디퓨전돼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이 캐리어 농도는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니까 거의 이 부분은 0에 가까운 수치를 가리겠죠.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P타입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후에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일렉트릭 필드는 더 커진다고 했죠.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더 큰 전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즉 리버스 바이어스가 더 심하게 될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 이 최종적으로 토탈 전류는 디퓨전보다는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퓨전돼서 넘어갈 수 있는 캐리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는데 그러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도 점점 커질까요? 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폭포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공급되는 캐리어, 소스라고 생각을 하죠. 폭포로 치면 물의 양이라고 하죠. 이 물의 양이 굉장히 일정한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의 단차가 커진다고 해서 여기에 폭포에 흐르는 토탈 물의 양이 변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변화가 커진다고 해서 전체 흐르는 양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와 똑같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 이 리버스 전압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커지지만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되는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원체 작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N 다이오드 IV 커브를 그렸을 때 아까 볼테이지가 0일 때는 전류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리버스 바이어스, 즉 일정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더라도 계속 폭포에 아까 비례했듯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일정한 커런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드리프트 커런트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해지는 전압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를 얘기를 해보죠. 포워드 바이어스인 경우 이제 왼쪽을 고정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자, 오른쪽 에너지 밴드를 움직여보죠. 자, 오른쪽이 N타입 세미컨덕터죠. N타입 세미컨덕터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준다는 얘기는 음의 전압을 가해준다는 얘기고 그럼 에너지 밴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밴드 밴딩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보다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줄어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커런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N타입 세미컨덕터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은 B타입 세미컨덕터의 컨덕션 밴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면 다 디퓨전돼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굉장히 많은 캐리어들이 디퓨전돼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접합 사이의 일렉트릭 필드는
크기가 작아지죠.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일렉트릭 필드가 작아지면 드리프트 커런트는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정하죠. 그 이유는 아까 폭포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원체 공급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작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와 상관없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거죠. 이게 지금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죠. 하늘색이.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토탈 PN 다이오드 전류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니고 포워드 바이어스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런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커런트 변화는 익스포넨셜하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 분포를 살펴보면 이 에너지 레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이 캐리어 분포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준다. 그러면 이 에너지 밴딩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 얘기는 디퓨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캐리어 양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캐리어 양이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겠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그래서 IV 커브를 그려보면 0보다 큰 경우 포워드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IV 캐릭터리스틱 오브 PN 다이오드, PN 다이오드의 IV 커브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다이오드에 엄청 큰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고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는 커런트가 변한다고 했었고, 이거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볼테이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넘어가는, 디퓨전돼서 넘어가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 디퓨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만 존재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애초에 공급되는 소스원이 작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포텐셜이 리버스 바이어스 포텐셜이 커지더라도 일렉트릭 필드가 동시에 증가하더라도 공급 소스원이 작기 때문에 커런트가 일정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커런트 I는 I0라는 어떤 특정한 값이죠. 이 리버스 바이어스 때 값을 I0라고 합시다. 이 I0 곱하기 익스포넨셜 V 나누기 V 레퍼런스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가해졌다고 합시다. 이 V 레퍼런스라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더 작은 값, 마이너스 V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마이너스 1보다 이 값이 엄청 작아져서 이 텀을 무시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I0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V 레퍼런스보다 볼테이지가 충분히 크면 익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오드 IV 커브가 표현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얼 PN 다이오드 커런트를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I0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여기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2분의 KT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I는 이쪽 텀이 이쪽 마이너스 1인 텀보다 훨씬 커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 I가 I0 곱하기 익스포넨셜 EV 나누기 KT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가 만약에 2분의 KT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진다. 즉 절대값으로 큰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엄청 큰 값이 나와서 1보다 엄청 작은 값이 무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i는 마이너스 i0라고 해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콘스탄트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i0는 요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IV 커브를 보면 제가 그거를 잘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이 이렇게 됐을 때 i는 마이너스 i0가 되고 포워드 바이했을 때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된다. 자, 여기에서 포워드 바이했을 때 ln을 취합하고 봅시다. 그러면 lni는 ln i0 더하기 kt분의 E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이 커질수록 뭐 전류는 커지는 건 당연하고 슬롭이 이렇게 KT분의 Q로 정해지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거를 리니어하게 쭉 점선을 그어보면 ln i0라는 값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기보다는 이론적인 I0 값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ln 취한 다음에 그래프를 쭉 그려서 이 값을 읽어주면요. 자, 그러면 세츄레이션 커런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지죠. 그러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ni 제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na랑 뭐 nd도 영향을 받지만 요 ni 제곱 팩터에 영향을 받는데 이 ni 제곱은 에너지 밴드 갭, 그러니까 매트리얼 프로퍼티죠. 그리고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가 전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결국 익스포넨셜 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 온도 300K로 똑같을 때 절마늄의 인트린지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실리콘보다 훨씬 크죠. 그 말은 PN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저마늄 다이오드 같은 경우가 실리콘보다 10의 6승배만큼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증가할 경우에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자, 보면 여기서 온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마이너스 텀이 붙었으니까 이 전체 ni 값이 커지죠. 커지게 되면 ni 제곱도 커져서 i0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만약에 한쪽에 엄청 큰 도핑된 PN 다이오드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N보다 훨씬 많이 도핑이 됐다. 그러면 I0는 AE 곱하기 LPND분의 DPNI 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P뿔이 훨씬 크니까 NA가 엄청 커져서 이 텀이 무시가 되는 거죠. 반대로 MP 플러스일 때는 이 텀이 무시가 돼서 요거의 곱식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숙제는 우리 교재 Modern Semiconductor Device for Integrated Circuit 제 4장 연습 문제 4.2 그리고 4.4 4.12AB를 푸시면 됩니다. 4.12C는 푸실 필요가 없고 4.2랑 4.4는 거기 세부 문제들을 다 푸셔야 되고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